안녕하세요. 닥터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노년의 감량 다지기입니다. 중노년은 만 50세 이상을 말하죠. 만 50세 미만, 우리가 이제 청장년이라고 합니다. 청장년과 중노년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비만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청장년이 더 비만 아니겠냐, 뚱뚱한 청장년들 많이 보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중노년이 더 비만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죠. 네. 비만율이라는 것은 이제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20대, 30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비만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5, 60대가 최고가 되죠. 그 이후로는 이제 10세 이상에서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5, 60대가 가장 인생 중에서 가장 비만인 때라는 거죠. 5, 60대에 가장 비만이 많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한 가지 이유가 모든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네, 힘듦과 지나침입니다. 힘듦과 지나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다들 아시죠? 더 먹게 됩니다. 즉 과식을 하죠.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살이 찌는 거죠. 증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5, 60대가 되면은요. 그냥 뭐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네, 힘듦과 지나침이 누적이 되면서 과식도 누적이 되면서 결국은 체중도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니까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수개월에서 1년 사이에 1년 만에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훨씬 많이 먹은 거죠. 내가 쓰는 것보다는. 왜 많이 먹을까요? 힘듦과 지나침이 몰아닥쳤을 때 너무 힘들어요. 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더 먹는데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굉장히 더 먹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살이 찝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이 그런데요. 여성들은 다이어트가 또 현재 체중이 내가 이만큼 비만인 이유가 됩니다. 사실 다이어트 자체가 힘듦과 지나침이죠. 근데 다이어트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다이어트가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다이어트라면 뭐 감량이 되겠죠. 네, 거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뭐 거의 대부분이 요요가 오죠. 그리고 그냥 단지 요요가 오는 게 아니라요. 이전 체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찌죠. 네, 이것을 몇 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뺐다가 더 찌고 뺐다가 더 찌고 하면서 네, 사실은 결과가 비만이 되는 거죠.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은요. 다이어트 하신 분들, 근데 지금 비만이신 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은 다이어트 시작할 때 지금만큼 뚱뚱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통통 정도였거든요. 몇 번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뚱뚱이 된 거죠. 중노년이 되면은 특히 여성들한테는 뭐 폐경이 오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된다. 이게 뭐 주된 원인이다라고 들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건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입니다. 또 그 영향이 있더라도 그런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원인이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힘듦과 지나침이라는 거죠. 중노년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많이 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 많은 다른 분들도 비슷하겠지만은 다 하는 일이 많은 겁니다. 무슨 일이든 하는 일이 많아요. 네, 일이 많아요. 직장에서 일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돌보는 일이 많아요. 아니면 모임이 많아요. 공동체에서 준비해야 될 행사가 많아요.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 거죠. 또 한 가지가 또 더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병원 가기입니다. 네, 젊었을 때는 없었던 일인데 이제는 병원을 가야죠. 가서 검사 받아야죠. 또 약을 챙겨 먹어야죠. 네, 이런 일들이 또 그나마도 할 일이 많은데 또 늘어난 거죠. 두 번째는 아픈 데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통증이 있고요. 여기저기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잠 못 잔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소변이 불편하다든지 등등. 네, 이렇게 이제 통증과 기능 장애가 있고요. 또 무슨 병이 있을까요? 네, 만성 질병이 생깁니다. 하나 둘씩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그리고 몸이 무거우면은 또 뭐가 더 잘 생겨요? 퇴행성 관절염이 더 잘 생깁니다. 이것뿐일까요? 마음의 병도 생깁니다. 불안하죠, 우울하죠, 건강 염려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뭐 공황이 오기도 하죠. 강박이 있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또 아픈 데가 많죠. 네,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아픈 데까지 많은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가 힘듭니다. 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관계가 내가 필요한 만큼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네, 가족 관계건, 친구 관계건, 동료 관계건. 그래서 충족되지 않는 관계의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긴 한데 외롭습니다.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갈등이 있습니다. 예, 또 가족과의 갈등, 뭐 동료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지인과의 갈등, 이렇게 또 갈등이 많죠. 네, 그러니까 또 관계도 힘듭니다. 네 번째, 거기다가요. 네, 젊었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힘이 없습니다. 뭘 하려면은 힘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체력이 안 됩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숫자가 많아져서 기력이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갈된 겁니다. 자동차도요, 휘발유를 이렇게 넣어줘야 달리잖아요. 사람의 체력도, 인간의 체력도 이게 한계가 있는데 충전은 안 하고요, 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고갈이 돼서 기운이 빠지는 거죠. 이러니까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기 쉬운 방법이 뭘까요? 예, 그게 이제 식단이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다이어트 식품만 먹기. 네, 식단은 뭐 어떤 식단을 쪄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식품은 이제 뭐 채식을 주로 한다든지, 뭐 현미밥을 먹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던가 아니면 이제 골라 먹기, 가려 먹기를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정말 모든 분들이 하시죠. 네, 골라 먹기라는 것은 살이 안 찌는 음식, 뭐 좋다고 하는 음식, 이런 거는 이제 골라 먹습니다. 가려 먹기는 뭘까요? 살이 찐다는 음식, 몸에 안 좋다는 음식, 칼로리가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먹으려고 하시죠. 아니면 뭐 튀김을 안 먹는다든지, 네, 이걸 이제 가려 먹기라고 합니다. 그러거나 이제 약을 먹습니다. 네, 약을 먹거나 한약을 먹거나 약같이 생긴 식품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다이어트 보조 식품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처방 없이도 의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 보조 식품을 챙겨 먹습니다. 세 번째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뭐 헬스를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걷기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걸 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하는데요. 결과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조금 하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하다가 흐지부지 돼서 또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또 다른 걸 또 찾죠. 다른 방법을 또 찾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게 되죠. 또 같은 방법을 지속하더라도요. 네, 결과가 어떨까요? 대부분은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이어트 방법을 통해서 정말 감량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네, 대부분은 다 제자리죠. 그래서 닥터는 뭘 권장을 할까요? 네, 다이어트가 아닌 훈련을 권장을 합니다. 다이어트하고 훈련의 차이점은요, 제가 늘 말씀드려서 아시죠? 네, 다이어트는 외적인 힘입니다. 뭐 그게 약이 됐던, 뭐 식품이 됐던, 아니면은 뭐 관리가 됐던 외적인 힘이죠. 반면에 훈련은 내 능력 키우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서 내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큰 다이어트와 훈련의 큰 차이는요. 다이어트는 어떤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내가 하면은 이게 다이어트가 돼서, 즉 감량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과를 기대를 하죠. 반면에 훈련은 그 반대입니다. 결과, 즉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개월에 10kg 이렇게 목표와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먼저 거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다이어트와 훈련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훈련의 계간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내 몸, 내 마음, 그리고 내 삶, 이거부터 알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내가 과거에 어땠다, 남이 어땠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내가 이렇다. 그래서 내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목표 또는 훈련을 해야지, 내가 아닌 내 몸만과 내 삶이 아닌 걸 가지고 할 수는 없죠. 이상적인 걸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내 몸, 마음, 삶 알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표와 기간을 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큰 뭐 힘듦이 없으시다면, 당장 큰 힘듦이 없으시다면은 보통 3개월에 10kg를 권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너무 힘든 분들은요, 3개월에 10kg 하지 마시고요. 일단 5kg부터 감량을 하세요. 한 1개월, 2개월에 걸쳐서.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목표를 정하시면요, 아예 하다가 못 하시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감량을 하고 다지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또 반복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10kg 감량이 적정 체중까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0kg 감량 다지기를 한 다음에 또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지죠. 그러면 이제 목표와 기간까지 정했으니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내 몸망 회복 훈련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주식하기. 주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먹는 게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인데요. 무엇을 하든 내가 하루 중에서 무엇을 하든 10%를 덜 하는 겁니다. 일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모임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10%를 덜해서 기력을 쌓아가기를 하는 거죠. 힘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해야 될 훈련이요. 욕구 충족 훈련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게 다이어트의 대부분은 욕구 억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구가 억제돼서 그 다음 나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꾸로 하는 거죠. 욕구를 충족하고 시작합니다. 욕구 충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시간에 반드시 먹는 것, 이게 주식입니다. 주식이 아닌 것, 그러니까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를 간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식 간식만 머릿속에서 가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식하고 있다, 내가 간식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음식의 종류와 양은 그때 그 순간에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만큼.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비속어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닥터가 잘 씁니다. 이 말을, 이 용어를 꼴리는 대로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주식이야, 이건 간식이야 가르면서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은 만큼 드시는 겁니다. 네, 계획하지 말고 뭐 이따 어떻게 될 거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마다. 네, 언뜻 들어보면은 이렇게 하면 엄청 살이 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세요.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체중이 안 찝니다. 물론 찌는 분들도 일부 있으세요. 내가 이걸 충족하겠다고 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질 않고 소위 말하면 이거 해도 되나 하면서 먹는 분들이 찝니다. 그냥 마음껏 먹으면 절대로 안 찌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 쪘다고 하더라도 뭐 1, 2kg, 2, 3kg 정도 찝니다. 근데 어차피 뺄 거니까 뭐 별 문제 안 되겠죠. 더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마음껏 먹는데도 불구하고 또 1, 2kg 빠지는 분도 있으세요. 그렇다고 뭐 이걸로 감량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감량 다지기를 할 수 있겠죠. 감량은 아까 제가 3개월이라 그랬잖아요. 감량은 2개월, 다지기는 1개월입니다. 감량 2개월 동안은 이 감량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우선, 내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우선. 아까 제가 일부러 10%를 덜하라 그랬잖아요. 그 덜한 거를 이제는 감량하는 데 쓰셔야죠. 그러다가도 뭐 다른 내 일상과 또는 삶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한 번만 하는 거니까 감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기력으로 다른 걸 합니다. 네, 그러면 반드시 감량이 되죠. 감량을 2개월 동안에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지기를 합니다. 다지기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감량만 생각하지 다지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요요가 오는 겁니다. 다지기라는 것은 내가 뺀 체중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도 되지 말고 요요라고 하지 말고 그대로 가는 능력, 이게 이제 다지기입니다. 다지기 능력을 키우는 걸 이제 다지기라고 하죠. 이 다지기까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지기가 쉬워지면은 그 다음부터 서서히 감량할 때 아무래도 다른 거를 덜 하게 됐죠. 일상과 삶을 좀 덜 하게 됐다면은 다지기 할 때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감량 다지기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머리 쓸 이유가 없어요.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내 몸이 알아서 합니다. 오로지 할 거는 이제 주식 간식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먹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간식을 다루면서 내 몸이 알아서 내 몸이 필요한 만큼만 먹습니다. 이게 이제 감량 다지기 훈련입니다. 이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하는 이제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혼자 하기. 혼자 하기는 이 강의, 그리고 닥터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비만 외모란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제시를 해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걸 선택하셔서 혼자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2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선택은 닥터 유와 함께하는 유 코치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이것만 담당을 합니다. 감량 다지기 훈련만. 유 코치를 선택하시는 방법. 그런데 유 코치는 50대, 60대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병이 많고 지금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은 유 코치가 다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만만 있고 다른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유 코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닥터 유 10kg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뭐 약도 많이 드시고 혼자서는 도저히 기력도 없고 할 수 없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선택이 있죠. 저 닥터 유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도요, 심지어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최고 기록은 93세인데 10kg 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닥터 유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거의 모든 분들이 100세를 삽니다. 100세를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투자가 뭘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재정 이런 걸 하는데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투자는 내 몸 만들기입니다. 100세 살 내 몸 만들기. 그것의 가장 큰 것이 바로 감량 다지기입니다. 나한테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오늘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